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급 속보입니다. 국제 유가가 드디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려 4년 만의 일입니다. 브렌트 유가 배럴당 107달러 70센트, WTI가 108달러 15센트를 찍었습니다. 하루 만에 16에서 19%가 폭등한 겁니다. 브렌트 유 107달러 70센트, WTI 108달러 15센트. WTI는 하루 만에 거의 19%가 뛰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브렌트유가 77달러 되었습니다. 7일 만에 30달러가 올랐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오일 쇼크라는 단어가 다시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의 악몽이 50년 만에 되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가격이 일주일 만에 40% 올랐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름은 현대산업의 물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가 100달러 돌파의 원인부터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전부 다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왜 유가가 이렇게 폭등했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중동 전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규모로 침공했습니다. 3월 2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규모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이날 첫 거래일에 유가가 12에서 13% 급등했죠. 3월 7일에는 쿠웨이트가 호르무즈 해협이란 위협을 이유로 원유 생산과 정유 가동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3월 8일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까지 생산 감축에 동참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줄줄이 감산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전쟁 당사국인 이란까지.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전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이 나라들의 원유가 세계 시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를 담당합니다. 세계가 하루에 쓰는 기름의 5분의 1이 이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과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폭은 가장 좁은 곳이 54km밖에 안 됩니다.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기뢰를 깔아서 통행을 차단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란이 전쟁 중입니다. 실제로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이 해협 근처에서 유조선이 공격당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죠. 설상가상으로 3월 8일 이란 전문가 회의에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3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습니다. 강경파에 등장해요. 그는 취임 직후 이란은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이 발언을 듣고 더 패닉에 빠졌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니까요. 정리하면 유가 폭등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위협으로 원유 수송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묶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셋째, 쿠웨이트를 시작으로 중동 산유국들의 감산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공급이 동시에 줄어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넷째, 이란 강경파 지도자 선출로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유가만 오른 게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식, 환율, 채권 전부 난리가 났어요. 한국 코스피는 8% 넘게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거래가 일시 정지된 겁니다. 코스피가 5,2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거예요. 환율은 장 초반에 1,49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1,500원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 500 붕괴, 환율 1,490원, 하루 하락률 8%, 숫자 하나하나가 전부 비상신호입니다. 한국만 빠진 게 아닙니다. 일본 니케이 5.7%, 중국 상하이 4.3%, 홍콩 항생 6.1%까지 전부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원유 가격 급등과 달러 강세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체가 빨간불이에요. 특히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과 일본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가 100달러가 한국 경제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한국은 원유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자체 생산이 거의 없어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기름을 거의 전량 해외에서 사오는 나라예요. 국제 기름값이 곧 우리 기름값인 겁니다. 경로가 명확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원유 수입 비용이 급증합니다. 수입 비용이 늘어나면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다시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경기가 둔화됩니다. 악순환의 고리예요. 한마디로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값이 오르고 물건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지갑을 닫으면 경기가 꺼지는 겁니다. 결국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른 정보가 생명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시장 흐름을 읽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산업별로 어떤 충격이 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이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항공업입니다. 항공사 비용의 30에서 40%가 연료비인데 유가가 이렇게 뛰면 수익 구조 자체가 무너집니다. 항공권 가격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석유화학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프타 가격이 유가를 따라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정유업은 좀 복잡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재고평가 이익이 생기지만 수요가 위축되면 결국 타격을 받습니다. 운송과 물류업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아우성입니다. 경유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화물차 한 대가 하루에 쓰는 기름값만 수십만 원이에요. 대형 화물차 기준으로 하루 평균 200리터 이상 주유하는데 리터당 200원만 올라도 하루 3만 원 추가 지출입니다. 한 달이면 12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수산업과 어업도 긴장 상태입니다. 어선 연료비가 조업 비용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기름값이 이러면 배를 못 띄웁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원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힘이 없어요. 납품당하는 올리기 어렵고 원재료 값은 치솟고 이 사이에서 중소기업들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산업계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도 직접적인 충격이 옵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게 바로 물가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올라갑니다. 트럭으로 물건을 나르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마트에 진열되는 식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겁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도 인상 압력을 받습니다. 일본은 이미 도쿄 전력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플라스틱, 포장재 같은 이 석유화학 제품 원가도 뜁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생필품 전반의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이미 15% 가까이 올랐고요. 식료품 가격은 유통비 반영되면 평균 10% 상승이 예상됩니다. 택배비와 배달비도 8% 이상 오를 전망이에요. 기름값이 오르면 결국 모든 가격표가 바뀌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유가가 이 수준을 유지하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추락한다고 봤습니다. 동시에 소비자 물가가 1%포인트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는 꺼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0.6%포인트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글로벌 GDP 규모를 생각하면 수조 달러가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90원대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 초반에 환율이 149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이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환율 상승은 이중 충격을 줍니다. 수입 측면에서는 이미 비싼 원유를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달러로 결제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요. 금융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원화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는 겁니다. 외채 상환 부담도 커집니다. 달러로 빌린 돈을 갚으려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니까요. 결국 원유와 환율이 동시에 악화되는 복합 위기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긴급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가, 환율, 증시 전반에 대한 비상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일 쇼크 공포가 현실이 됐다면서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오른다는 쪽과 떨어진다는 쪽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더 오른다는 쪽입니다. UBS는 브렌트유가 12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드 맥켄지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단기적으로 120달러를 상회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120달러라는 숫자를 체감해 볼까요? 2022년 러시아 전쟁 때 최고점이 128달러였습니다. 그때 한국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기억하시죠? 반면 안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걸프 국가들의 대체 파이프라인이 하루 400만 배럴을 수송할 수 있고 전략 비축유 200만 배럴 방출까지 고려하면 상승폭이 10달러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추산에 따르면 현재 유가에는 이미 레벨달러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습니다. 전쟁 공포만으로 레벨달러가 더 얹어진 거예요. 대체 파이프라인 하루 400만 배럴, 전략 비축유 하루 200만 배럴 방출이 가능하다면 추가 상승폭은 10달러 정도로 억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히지 않는 한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단기적으로 120달러까지 급등한 뒤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만약 분쟁이 진정되면 상반기 중에 80달러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기화 시나리오에서는 1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이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유발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재현이에요. 과거 오일 쇼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유가는 배럴당 1달러 65센트였습니다. 물가를 감안해도 당시 충격은 어마어마했죠. 2차 오일 쇼크였던 1979년에는 39달러 50센트, 걸프전 당시에는 4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매번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렸어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127달러 98센트까지 갔습니다. 현재 107달러는 아직 그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행인 건 1970년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대체 에너지가 전혀 없었고 전략 비축유 개념도 초기 단계였어요. 지금은 재생에너지도 있고 전략 비축유도 상당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글로벌 공급망이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에 충격의 전파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이 빠릅니다. 1970년대에는 오일 쇼크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몇 주가 걸렸습니다. 지금은 뉴스 한 줄에 글로벌 시장이 실시간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유가 100달러 시대의 투자 대응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방어적 포지션과 기회 포착의 균형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면 큰 코 다칩니다. 방패를 먼저 챙기고 나서 칼을 뽑아야 해요. 첫째, 에너지 관련주와 원유 ETF는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위험합니다. 둘째, 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서 리스크를 해지해야 합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금은 전통적인 피난처입니다. 셋째, 항공, 운송, 석유화학주는 추가 하락 리스크가 큽니다. 섣부른 저가 매수는 자제해야 합니다. 넷째,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수 있으니 달러 자산에 대한 환 해지를 재검토하세요. 환차손만으로 수익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런 변동성 극대화 구간에서는 무엇보다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회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옵니다. 일반 시민으로서의 대비도 필요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 생활 전반이 바뀝니다. 주유 타이밍을 잘 잡으세요. 유가가 빠르게 오를 때는 미리 넣는 게 유리합니다. 하루 사이에도 가격이 바뀔 수 있어요. 난방비 절약도 준비해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 같은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게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생필품 가격 상승에도 대비하세요. 간신히 잡혔던 밥상 물가가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항공권 가격이 오를 뿐 아니라 환율까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결국 모든 건 호르무즈 해협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해협이 봉쇄되느냐 안 되느냐가 유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봉쇄가 현실화되면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이건 어떤 대체 파이프라인으로도 즉시 모을 수 없는 규모예요. 주목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입니다. 둘째, 이란 전쟁이 추가로 확전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란이 방역에 나서면 유가는 120달러를 순식간에 뚫습니다. 셋째, 미국과 산유국들이 전략 비축기를 방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방출 규모에 따라 유가 상승폭이 결정됩니다. 넷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지 봐야 합니다. 1,500원이 뚫리면 한국 금융시장에 추가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의 끝에는 항상 기회가 있었습니다. 2022년 유가 급등 때도 정점을 찍고 반년 만에 80달러대로 내려왔었죠. 공포에 투자하되 공포에 올인하지 마세요.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반대로 공포에 흥분해서 올인하는 겁니다. 둘 다 최악의 선택이에요. 시장은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뉴스가 뜨는 순간, 유가가 12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환율이 1,500원을 뚫는 순간, 이런 결정적 신호가 오면 제가 가장 빨리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